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시프트 정산과 데이트 클로즈 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점은 세븐일레븐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다른 편의점도 보편적으로 계산대 하는 방식이 정산하는 방식이 같을 룰이 있겠지만은 제가 주로 하던 거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했던 기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 이해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프트 정산. 그 가로 쳐져 있는 거 말 그대로 근무자 간의 교대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나쁜 행위 뭐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프트 정산이 뭐냐면은 자기가 몇 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대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남았고 실제로 그 계산대에는 돈 현금 값어치와 그 포스 그 계산대라고 하지 않고 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포스상의 그 화면상에 있는 돈과 돈이 일치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양쪽 만약에 포스를 두 대를 쓰시거나 한 대를 쓰시면요, 그 당사자 근무자가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근무를 제대로 서서 돈이 맞게끔 이렇게 측정해서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시프트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뽑는 경우, 한마디로 그 근무자 간에 상호 간에 그 뭐지 군대 있을 때로 치자면은 그 군대에서 보초 서보셨죠? 보초 쓰고 나면은 그 뭐야, 탄약 제대로 인수인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시프트 정산하는 이유가 딱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있을 당시 저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다음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돈을 맞춰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맞춰 본다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일일이 다 세봐서 그 예를 들어서 포스에 보면은 그 계산대 자판 보시면은 시프트 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버튼을 일부러 다음 근무자가 오기 한 10분 전이에요. 시프트 정산 버튼 키를 누르시면은 돈통이 띵 하고 열리면서 화면이 10,000원 몇 개 얼마, 5,000원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그 기계상에 떠요, 화면에. 그러면은 10,000원을 일단 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개다 하면은 그 기계상에 그 터치식으로 10개를 치시던지 아니면은 자판에서 10개 치시고 엔터 치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포스상의 돈은 18만원이었고 18만 몇천 몇백 원이었다 이렇게 써있으면은 그 돈통 안에 있는 돈들 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개수 세면서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치면은 그 컴퓨터, 그러니까 포스상의 화면상의 돈 금액과 실제로 자기가 세워놓았던 돈의 그 값이 같으면은 돈도 비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이 그렇다고 과부하게 돈을 더 받아내거나 남은 게 없으니까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리고 돈통을 닫으시고 다시 그 옆에 또 새로운 두 번째,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포스는 2개 정도 있습니다. 한 대만 있는 데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2개를 씁니다. 혹시나 손님 봄비면은 이쪽에서도 계산했다 저쪽에서도 계산했다 해야 되니까. 근데 될 수 있으면 포스는 하나만 씁니다. 저도 같은 경우도 포스를 일부러 한 개만 썼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이쪽에서도 계산돼서 나가고 저쪽에서도 또 계산해서 나가면 중구방방을 와리가리 하다 보면은 돈이 간혹 이제 시프트 정산할 때 돈이 빌 때가 있어요. 이게 돈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내가 분명 돈 더 준 것 같지 않은데 왜 돈이 자꾸 비지? 이럴 정도여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포스는 딱 하나만 쓰십시오. 전 그렇게 심하게 바쁘지 않은 이상. 예. 그러니까 시프트 정산이 중요한 거기보다는 안 중요하다 할 수는 없는 게, 다음 근무자 교대자가 왔을 때 돈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10분 전에 확인을 했잖아요. 돈이 맞다 싶으면 그때 이제 다음 근무자가 올 거예요. 그럼 다음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포스 1번에서 걔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맞는다 해서 걔한테 이거 돈 다 맞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근무자가 오면은 그 다음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1번 포스에 돈을 맞춰본다 싶으면은 당사자는 사무실로 쓱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은 다시 그 포스에 앞에 앉아서 서서 손님을 받아주세요. 아니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 새로 근무 오는 다음 근무자에는 돈 맞춰보고 있는데 걔가 돈도 맞추고 손님도 받고 그러면 헷갈려서 우왕좌왕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룰이에요. 뭐냐면은 다음 새로운 근무자가 오면은 그 근무자가 자기도 이걸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전번 근무자가 돈을 맞게끔 해놨는지 돈은 비지 않은지 그걸 확인차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시프트 정산을 했어요. 근데 돈이 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신이 돈을 메꿔야 돼요. 그거는 점주들이 돈을 메꿔서 해주지도 않고요. 다른 근무자들이 해주지 않아요. 저희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이렇게 넣어놓는지 모르는데 제가 했던 당시는 편의점에서 시프트 정산을 할 때 하기 전에 1,000원짜리는 10개, 5,000원짜리 10개 있으면 1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9개 해가지고 한 장을 반 접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해서 묶음을 해놨어요. 심지어 잔돈 같은 경우도 500원짜리는 거의 40개 거래요. 2만원 묶음. 그리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아니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는 거의 50개씩 묶어져 있어요. 은행에서 갖고 오는 잔돈이 종이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걸 대부분 깨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다음 근무자 오기 전에 그 돈을 일부러 밑에서도 준비금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잔돈 필요할 때 밑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제가 일했던 당시에 대부분 편의점 다 그렇게 일했었는데 밑에서 새로 까지 마세요. 그냥 반대편 안 쓰는 포스에서요 돈을 끌어오세요. 그냥 잔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음 근무자가 왔었다 싶으면은 그 잔돈들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다 소비하듯이 빼서 다 없애듯이 해요. 왜냐면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 돈 빨리 맞춰보고 자기도 집에 일찍 가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괜히 막 500원짜리 10개밖에 없다고 밑에서 괜히 꺼내서 확 끄집어 내시지 마시고요. 100원짜리도 왕창왕창 해서 한가득 해놓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어차피 다 세야 돼요. 일일이. 원래 거기 돈 세는 있어요. 그 받침대 같은 게 있는데 500원짜리 100원짜리 넣어서 50개면 50개 딱 써지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주로 많이 쓰는 그 돈 세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해야 돼요. 사람 손으로 스스로.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손을 맨날 저 같은 경우는 돈이나 지폐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손에 껴가지고 이렇게 세듯이 세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50원짜리 같은 경우는 한무대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돈통이 2분할로 돼 있어요. 위아래로. 잔돈 동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30개 아니면 혹은 40개 이렇게 나눠서 거기다 해놓고 메모지 같은 거에다 써가지고 40개면 40개 50개면 50개 해서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걸 거기다 냅뒀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원이 40개 넘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30개를 따로 빼서 한 뭉치로 묶어 거기다 따로 빼놓고 거기다 돈을 써놔요. 숫자를.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 돈 장난을 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단점이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요. 원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관해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본인 시간에 분명히 돈 맞게끔 인수인계 됐는데 그 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9장에다가 한 장을 반 접어서 이렇게 껴넣어서 한 다발 만드는 거. 가끔 그거를 한두 장씩 빼가지고 그걸 돈을 메꿔가지고 돈이 맞는 것처럼 하는 녀석들도 있어요. 손장난 치듯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지폐나 동전이 그렇게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몇 개 이렇게 있어도요. 다 세보세요. 그 대신 이게 기본적인 거 중에 기본적인 뭐냐면은 꼭 다음 근무자로서 교대하러 올 때요.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오세요. 출근을 하실 때. 아무리 정시 출근이라도. 저 같은 경우도 10시 출근이었을 때 9시 4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서 돈도 맞춰봐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전달사항도 들어야 돼요. 전달사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택배가 나가는 게 몇 개가 있고 택배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휴대폰 충전 배터리 요새는 휴대폰이 찰탁식이 아니지만 그래서 휴대폰을 맡기잖아요. 휴대폰 충전을 누가 맡겼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점장님이 특별히 뭐 전달한 게 있다 싶으시면은 전달도 들으셔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전달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 싶으면은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전달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식으로 써서 이렇게 이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프트 정산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자 간에 그 돈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전번 근무자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고, 다음 근무자 새로 오신 분들은 맞는 금액을 갖고 일을 하니까 이 시프트 정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산지를 뽑으셔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이렇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막 빨리 하려다가 보면 실수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8개를 치고 엔터를 치셔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합계를 눌러가지고 용지가 징 하면서 길게 시프트 정산지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그 오버샷이라고 그러죠. 돈이 비거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는 다시 도중에서 버튼 눌러서 금액을 확인하려고 해도요, 금액이 18,000원 아니 18만원밖에 안 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처음에 애초에 이걸 방지할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에 시프트 정산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도중의 세금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시프트 하기 전에 도중의 세금을 누르면 도중의 세금에서 실제로는 19만 5천 몇백 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 편의점엔 주로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돈 빌리라고 하는 그 메모지를 주로 많이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영수증 같은 거 하나 뽑아 가지고요, 그 뒤에다가 19만 5천 몇백 원 이렇게 써 놓으세요. 예비 차원으로, 혹시나 사고 예방 차원으로요. 그리고 시프트 정산을 거기를 나가셔서 다시 시프트 정산 키를 누르시고 시프트 정산을 하세요. 근데 만약 시프트 정산 키를 했는데도 돈이 잘못 눌러서 엔터가 아니라 합계를 누르다가 이렇게 잘못돼서 나와버리면요,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18만원만 돈이 현재 거기 돈통에 있는 걸로밖에 등록이 안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기준점으로 19만 5천 몇백 원을 잡으려면은 다시 시프트 정산하시면 돼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 또 만원짜리 개수 세고 엔터 누르시고 또 5천원짜리 개수 누르고 엔터 누르시고 하면서 쫙 일렬로 5만원짜리 때부터 해서 10원짜리까지 다 그렇게 세가지고 한 다음에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메모지에 써놓은 그 19만 5천 몇백 원하고 그 포스상에 19만 5천 몇백 원이 정확히 맞을, 이거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엔터를 누르지 말고 시프트 확정을 그 계산 그 시프트 하면 했던 그 정산했던 다 금액들 다 맞잖아요. 금액이. 그러면은 합계를 눌러서 용지를 뽑으세요. 그러면은 다시 도중에 세금 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자기가 실제로 보고받았던 그 금액이 다시 고스란히 그렇게 이제 다시 그걸 뭐라 하더라? 그게 다시 거기에 저장이 되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헤쳐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 정산은 주로 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담배 개수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담배 이야기할 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편의점들에서는요, 담배를 하나 팔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우물정자식으로 아니면은 개수로.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시프트 정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시프트 정산해서 용지를 쫙 한번 뽑아보면요, 몇 시부터 몇 시 때까지 일했던 사람이 담배를 몇 개 팔았는지 그 개수가 나와요. 그거를 반대편에는 포스기도 많이 썼다면 그거랑 같이 합산한 담배랑 자기가 담배 하나하나 팔 때마다 개수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 담배가 마이너스 로스가 나거나 하나나 한 갑이나 두 갑 이렇게 보루가 아니라 한 갑이나 두 갑 정도가 마이너스 로스가 나면요, 그거는 적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점주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담배 광고료랑 담배 들어오는 거는 거의 본사에서 대부분 다 받아가고 있어요. 점주들은 그냥 담배만 파는 소상공인일 뿐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담배 한 보로 10갑 파는 것보다 새우깡 10봉지 파는 게 더 남는 거예요. 새우깡이랑 뭐 음료수랑 먹는 거는 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담배는 마진이 없어요. 제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태까지 이랬던 점주를 만날 때마다. 그 담배가 좀 말썽이 많아요. 손을 많이 타기도 한다 해서 알바생들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담배 이야기 할 때 이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정산하는 이유가
다음 근무자 간에 교대하기 전에 하는 그 근무 절차인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전번 근무자가 돈을 제대로 갖고 장산해서 이대로 그 돈 금액 갖고 있는지 그걸 또 확인차 다음 근무자 가면 또 돈을 또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용지를 뽑는 데도 있지만 되도록 대부분 시프트 정산할 때 용지는 일지를 이렇게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뽑아도 그냥 구겨서 버린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뽑을 필요도 없으시고요. 돈이 많는다 싶으면 그냥 취소하고 다시 나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정산이란 그겁니다. 자기가 일한 시간대부터 다음 근무자 일하는 그 시간대까지의 그 정산을 중간 점검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프트 정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처음에 편의점에 가면요, 계산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시프트 정산을 처음에 배울 거예요. 이걸 왜 먼저 배우냐면은 실제로 이 돈통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통에 있는 돈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 포스상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화면상에서도 보고 아까 제가 말한 방법대로 메모지에다 따로 적어놨다가 실제로 이 돈통에 돈이 얼마 있다고 한 걸 적어놓은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사고 예방 차원이에요. 엔터 누른다는 게 합계 눌러가지고 마이너스 로또 쭉 나오고 실제로 금액에 있는 금액보다 더 적게 저장이 그 계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점을 잡아서 복구하듯이 이제 돈을 다시 정산을 해서 그걸 올려놓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프트 정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내가 이 돈을 진짜 이 돈대로 갖고 있나 하고 하게 중간 점검 차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시프트 정산입니다. 만에 안에 그 중간 가끔 이제 계산을 하고 손님 받다가 보면요, 처음 근무자 때나 두세 번 근무자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돼도 자꾸 돈이 빌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손님한테 돈이 더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 돈이 좀 더 딸려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받을 돈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복문보창하듯이 얘기하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요. 10,000원이면 10,000원 받았습니다. 잔돈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서 줄 때도, 잔돈도 줄 때도, 돈통에서 줄 때도 세겠지만 손님한테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돈을 세보시고 나가는 돈은 2번 이상 확인하세요. 그리고는 손님한테 공중히 얘기하듯이 얼마 잔돈 나왔습니다 하고 주시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건 예방 차원이에요. 그런데도 돈이 빈다. 그럴 때는 포스 하나만 쓰세요. 포스 하나만. 계산대 하나만. 굳이 2개 쓰지 마시고. 돈이 와리가리 하거나 아니면 손님이 이렇게 나가다가 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예방 차원이고요. 그래도 돈이 빈다. 그건 어떻게 예방하냐면요, 중간중간에 이제 손님을 받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 손님을 받다 보면은 그 가끔 애매하게 돈 정상 계산이 돼가지고 돈이 더 준 건지 안 준 건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애매하다 싶을 때 시프트 정산해서 돈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용지는 뽑지 말고, 네, 그냥 돈을 한번 맞춰보세요.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알바 일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출근해서 돈 시프트 정산해서 돈을 맞춰보고, 그리고 일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애매하게 돈 계산하고 간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때 즉각적으로 돈을 다시 한번 맞춰봐요. 시프트 정산 키를 눌러서.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 싶으면은 일하다가 다음 근무자가 오기 한 10분 전에 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해야 돈이 비거나 돈이 더 남거나 그러지 않을까. 예를 들어 돈이 많이 남았다. 근데 그 돈 액수가 딱 정확히 딱 떨어지는 10,000원이나 20,000원이 아니라 1980원, 2300 몇십원 이렇게 하면은 따로 빼놨다가 점주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남기세요. 그리고 다음 근무자한테도 그걸 얘기를 하고 점주님한테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돈을 그 나중에 도중회수금이라는 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도중회수금이랑 할 때 같이 사유에도 써서 넣어서 이렇게 금고에 넣으시거나 하시고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 분명히 돈이 남았는데 다음 근무자가 시프트 정산하면 돈이 그 금액대로 딱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럴 때는 도시 메꾸면 되니까. 이 돈이라는 게 이 살아있는 생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생물이긴 한데 돈이 비는 경우가 있거나 돈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돈이 자기가 살 때 분명히 두세 번 세 번도 돈이 었는데 돈이 남았는데 이렇게 할 때 다음 근무자 가서 막상 시프트 정산을 하면요 딱 맞게 떨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함부로 이제 금고에 또 돈을 넣으러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관해 놨다가 점주님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다음 근무자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해서 따로 빼놨다가 돈이 빌 때 그 돈을 다시 메꾸시는 것도 한 가지의 팁이기도 합니다.
시프트 정산 말 그대로 근무자 간에 돈이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트 정산이란 전번 근무자가 확실하게 그 돈을 맞게끔 그 돈통 안에 돈을 갖고 있는지에서 확인치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세븐일레븐 기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프트 정산키 누르시고요. 그러면 돈통이 열리면은 만원짜리를 숫자를 세서 거기다 숫자 몇 개, 18개면 18장 해서 엔터 치시면은 옆에 18만원 뜨고 또 바로 5,000원 단위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또 5,000원 숫자 세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동전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편의점마다 또 틀릴 거예요. 어떤 편의점은 어떤 사람 특이하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전을 5개 단위로 세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손에다 100원짜리 한 무대에 짚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하면서 세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 정산 빨리 끝내고 당사자도 빨리 퇴근하고 싶고 다음번 근무자도 돈을 많이 안 잡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셀 수 있게 하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첫째, 돈을 될 수 있으면 새 돈으로 많이 까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옆에 포스 안 쓰는 포스에서 끌어다가 쓰세요. 만약에 100원짜리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옆에 있는 돈통에서 돈을 빼세요. 5,000원이면 50개 빼오면서 5,000원 한 장을 그쪽 돈통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1000원짜리 같은 건 하는데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 100원, 10원, 50원짜리를 될 수 있으면 손님들 잔돈을 주고 나면은 바로바로 그걸 바로바로 돈을 돈통에 잔돈을 채우지 마시고요. 좀 널널하게 있게 냅두세요. 좀 한가하다 싶을 정도로 다음 근무자가 오면 돈 셀 때 좀 그게 지폐는 모르겠는데 동전 세기가 좀 힘들거나 좀 복잡할 때도 있으니까 번거로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시프트 정산을 꼭 하셔서 다음 근무자가 돈 맞게끔 갖고 퇴근을 하는지 안 해근을 시키는지 안 본인에 따른 거예요. 만약에 돈을 했는 시프트 정산을 했는데 돈이 비잖아요. 그럼 그 전번 근무자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메꾸게 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 시간대 그 사람이 맡아서 책임하에 일을 했던 건데 돈이 비어버리면 그 사람 스스로 본인이 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프트 정산하기 전에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확인을 시프트 정산을 해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어려운 과정도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데이트 클로즈 정산. 이거는 야간 근무자한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최종 마감을 하는 겁니다. 결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 한 12시? 그러니까 전날이 아니라 그날 12시 밤 이후부터 다음날 12시 안까지 이제 마감 정산을 하는 거를 데이트 클로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 있냐면은 그러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11시 1시간 정도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 데이트 클로즈를 직영자문 초창기 때 그 직접 일일이 결산지를 써가면서 그걸 배운 약간 토박이고 실제로는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데이트 클로즈는 용지는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이건 뽑으셔서 따로 보관해 놓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데이트 클로즈 마감 정산하는 거 정산 붙이는 걸. 이건 야근 근무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데이트 클로즈는 뭐냐면 시프트 정산하고 거의 똑같은데 데이트 클로즈는 말 그대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날 한 해 동안 하루 동안 벌었던 거를 정산 결산을 하는 거니까 이 방법은 시프트 정산 거의 똑같으니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건 야간 근무자가 하셔야 합니다. 밤 11시가 딱 되면은 자동으로 정산도 되긴 하는데 데이트는 아마 야간 근무자들이 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데이트 클로즈를 얘는 따로 버튼이 없어요. 이건 어디냐면 이거는 세븐일레븐 기준점으로 말하는 포스기 상황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포스에 보면은 초기 화면이라고 따로 있는 게 버튼이 맨 우측 위에 있을 거예요. 번호키 따로 있는데 그럼 거기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딱 바뀌면서 여러 개가 딱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중간 두 번째인가 보면은 시프트 및 데이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세요. 2번인가 세 번째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은 그 데이트 클로즈라는 버튼이 또
또 버튼 여러 개 중에서 데이트 클로즈라고 이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 데이트 클로즈를 할 겁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요가 또 박스창이 또 떠요. 그게 컴퓨터 486 지금 컴퓨터 더 편해져 느낌으로 메뉴를 뜨니까 그거를 터치나 아니면은 엔터를 누르시면은 그게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시프트 전 돈통이 또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시프트 정산한 것 마냥 만원짜리 개수 쳐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원짜리까지 그렇게 다 하세요. 그리고 합계를 누르시면은 또 데이트 콜을 할 겁니까? 아까 하면 뜰 겁니다. 그럼 그때 데이트 콜 딱 하면은 딱 누르면은 그때는 이제 그 영수증이 두 장이 길게 나올 거예요. 두 장이. 그게 하나 뭐냐면 처음에 나온 건 시프트고 마지막에 나온 건 데이트 클로즈 정산이라고 하면서 위에 그 용지 위에 써 있을 거예요. 그 시프트하고 데이트 클로즈 용지하고 같이 스카치 테이프해서 아마 정산지가 또 따로 거기 아마 편의점마다 있을 거예요. 거기다 붙여 놓으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돈통에 아마 이렇게 넣는 그런 방식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왜 하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시프트 용지는 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프트하고 데이트 클로즈 정산지 두 장은 그 주에 그러니까 데이트 클로즈는 그 하루 동안 벌었던 거에 대한 일지가 한 번에 쫙 나온 거예요. 그 기계 포스 1번 첫 번째 두 개면 포스 1번에서만 나온 거고요. 시프트로 해서 또 나온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출근해서 11시까지 했었던 그 정산했던 그 장사했었던 그 시간대에 벌어들였던 그 10시 출근했으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벌어들였던 게 시프트 정산이지 결산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클로즈라는 게 말 그대로 하루 한 해 하루 동 그러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 정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로 해서 다시 기점으로 해서 돈을 또 벌어들이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초기화면에 떠 있을 거예요. 데이트 클로즈 영수증 나오고 나면은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맨 1번 버튼 보면은 그 판매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책임자명 뭐 여기 점포명 그리고 패스워드가 있어요. 점포명은 랑 패스워드는 점점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 등록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데는 12686이에요. 그리고 밑에 그 책임자명은 예를 들어서 90001이나 90002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패스워드는 대부분 그 점포명이에요. 일자 하나만 빼고 2686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신사 본점에 일할 때는 그게 그쪽 패스워드였는데 패스워드는 그 점포명에서 1 앞에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판매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클로즈라는 게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프트 정산은 거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돈만 세서 이제 등록하는 거?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클로즈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좀 많이 편해졌어요. 요새는. 이게 또 하는 방식도 틀려요. 그리고 데이트 클로즈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트 클로즈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해수금을 하셔야 돼요. 제 기준점이 뭐냐면은 포스 1에 그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9만 얼마가 있어요. 근데 저는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9만 얼마를 빼는 거죠. 그게 그때 당시는 동전 단위로 빼는 게 아니라 만원 단위로만 뺐어요. 그거 어차피 금고에 넣어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도중해수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드릴 텐데 데이트 클로즈를 처음으로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일단 도중해수금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 금고 안에 10만원 아래로는 돈 빼시면 안 돼요. 그게 잔돈이니까 잔돈으로 내뿌리셔야 돼요. 그 밤새도록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만 8천 얼마예요. 8천 몇백 원이에요. 그러면은 도중해수금을 일단 처음에 누르시고 9만 8천 몇백 원을 빼세요. 해수금으로. 처음에는 9만 8천 원만 빼세요. 네. 그러니까 만원 단위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9만 원만 일단 빼세요. 그럼 9만원 찍 하면서 도중해수금 영수증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도중 영수증에다가 본인 이름을 쓰세요. 이건 자기 책임에 돈을 뺀 거니까. 그리고 9만원을 5만원이 있으면 5만원 해서 섞어서 9만원 해서요. 돈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일단은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밑에다가. 왜냐면 포스 2번도 마감을 해야 되니까요. 한 번에 돈통에 같이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돈통에는 이제 10만 8천 몇십 원이 남은 거예요. 그죠? 몇백 몇십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걸로 이제 데이트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트 클로즈 하는 이유가
그 하루 동안 벌었던 금액에서 잔돈 준비금을 제가 배울 땐 그렇게 뺐어요. 잔돈 준비금은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빼서 금고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정산하기도 또 돈 계산하기도 편하고 개수 세기도 좀 더 빠르고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클로즈를 하고 난 후에 12시가 근데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데이트 클로즈를 좀 11시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30분에 해도 상관없는데 왜 11시에 해야 되냐면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데이트 클로즈를 하게 되면요. 한쪽 1번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컴퓨터가 리셋이 되면서 다시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와중에 포스2에서는 계속 손님을 받아야 되고요. 그 기계가 계산대 기계가 좀 느릴 거예요. 속도가 다시 리부팅 되는 게. 그래서 좀 되다가 다시 계산 안 하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스위치 있어요. 컴퓨터 마냥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셔서 다시 리셋을 하셔서 계산하는 하면 나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포스2를 두 번째 계산대에서 이제 마감을 하려면은 포스1에서 이제 앞으로 손님이 오면은 포스1에서 이제 마감을 끝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쪽에서 계산하고 장사를 하시는 게 그날 그 다음날 벌어들이는 금이 이제 저장이 돈이 이제 등록이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손님 오기 전에 이제 포스2를 바로 가셔서 이제 포스2 이제 두 번째 계산대에서도 똑같이 데이트 클로즈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마감할 수 있는 야간 근무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12시 안에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제는 정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정산이라고 해서 막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막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마디로 돈이 맞게끔 이 금고 안에 있는지 확인 절차를 하는 거고요. 데이트 클로즈 마감 정산은 그 돈에서 잔돈 준비금이라 해서 잔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가지고 금고에 넣으시면 되는 거를 데이트 클로즈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다 보면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왜 영어가 들어가거나 정산이라는 거 하면은 말 그대로 뭐 격리식으로 막 일을 해서 막 돈을 막 세아려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근데 이 방식은 점주님보다 다 틀리니까 만약에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점주님한테 시프트 정산이랑 데이트 클로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서 하십시오. 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군요.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 제가 다시 정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첫 번째, 시프트 정산. 한마디로 군대에서 군인들이 교대할 때 탄창에 그 자상탕이라 가지고 공포탄을 객수 맞게끔 확인하고 임무 교대를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정산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번 근무 이제 제가 전번 근무자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이런 얘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 말이 많은데 제가 다음 근무자예요. 제가 막 출근을 했어요. 그 전번 근무자가 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준점이 그거예요. 15분 전에 무조건 출근을 하세요. 돈 맞춰보고 상대방한테서 뭐 무슨 일에 대해서 이게 전달상을 들으려면 시간을 좀 많이 한 5분에서 10분 잡아먹으니까요. 집에 정각에 상대방을 보내주거나 내가 정각에 가려면은 전번 근무자가 무조건 15분 전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새 근무자로 해서 다음 근무자에서 출근을 했어요. 15분 전에. 그러고 나서 돈을 맞춰요. 제가 돈을 맞춘 동안에 전에 일했던 앞근무자는 반대편 계산대에서 돈을 받으시면서 손님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 이쪽에서 돈이 다 맞다 싶으면은 반대편에서 제가 돈을 맞춰보면은 또 앞근무자가 제가 아까 돈 맞췄던 자리에 가서 또 돈을 계산을 해서 손님하고 주고주고 받고 하면 되는 거고요. 시프트 정산은 말 그대로 근무자 간에 이 상대방 앞근무자가 돈을 맞게끔 금고 안에 저장을 제대로 해놨는지 보관을 해놨는지 그거를 알기 위한 행위입니다. 시프트 정산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포스기에 보면 시프트 버튼이 있어요. 일단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도중 회수금 버튼을 누르세요. 그렇다고 돈을 회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방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도중 회수금을 누르면 총 금고 안에 있는 금액이 뜰 거예요. 그럼 그거를 메모지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돈통을 닫고 다시 원점 계산대 판매 화면으로 나가셔서 시프트 정산 키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쫙 일렬로 뜰 거예요.
화면 자체 구성이 10,000원하고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스페도 있는데 스페는 거의 안 받으니까 5만원에서 10원까지 있을 겁니다. 일단은 5만원을 있다면은 5만원을 개수를 하나 둘셋넷 세고 만약 4장이면은 5만원 깜빡이는 그 화면에다가 5장 해서 엔터 치시고 그 밑으로 돈 내려오면은 만원에 또 깜빡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만원을 세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5,000원, 1,000원까지 지폐니까. 근데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50원짜리가 너무 뭉태기로 있으면은 세기가 참 난감해요. 좀 어떤 데는 뭐 돈 한 묶음씩 넣어가지고 50개 묶음 이렇게 세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일일이 또 돈을 넣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간편하게 해서 빨리 다음금자를 빨리 돈 세게 해서 보내게 하고 자기도 좀 원활하게 하려면은 옆에 안 쓰는 포스에서 돈을 끌어다가 쓰세요. 그리고 포스는 무조건 하나만 쓰세요. 이건 제 팁인데, 제 개인적인 팁인데 포스를 꼭 하나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인데도 왜 하나만 써야 되냐면은 한 대도 있는 데도 있지만 돈을 양쪽에서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돈이 빌 때가 진짜 빌비자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하나만 쓰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포스만 한 구역에서만 그 공간에서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쓰시고요. 시프트 정사는 용지를 뽑아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뽑아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 시프트 정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 상대방이 내가 왔을 때 돈을 확실히 이 금고에 맞게끔 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쓴 거니까 그거를 확인차 하는 그 통과 의뢰니까 그거를 지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따로 메모지에다가 도중의 세금에 있는 총 돈통에 있는 금액을 써라고 했던 이유가 시프트 정산하다 보면 실수로 엔터가 아닌 합계를 눌러서 실제로 샜던 것까지만 돈이 입금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공간가 있다 보면은 가끔씩 그 용지가 나오다가 마이너스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몇천 몇백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비일비재할 거예요. 막 빨리빨리 하다가 이렇게 툭툭툭 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해요. 사람은 뭐냐 이게.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시프트 화면으로 가셔서요. 그 처음에 제가 메모해 놓으라는 거 있었죠. 실제 원 금액. 그거에 맞게끔 일단은 자기는 실제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돈을 싹 다 훑어서 등록을 하셔서 합계를 누르셔서 시프트 정산지를 빼면요. 다시 제로백으로 해서 다시 원점으로 원래 이 도중회수금에 써있는 금액이 등록이 되니까요. 그건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프트 정산은 말 그대로 돈이 제대로 전범근무자가 돈을 맞게끔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요.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돈 교대했을 때 돈이 맞게끔 돈통에 이 사람이 잘 관리하고 이제 했었는지 장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데이트 클로즈 정산은 말 그대로 야간 근무자가 그 하루 동안 벌었던 거에 대한 총 마감을 하는 걸 뜻하는 건데 시프트 정산은 거의 똑같아요. 돈 맞추는 거. 데이트 클로즈는 어떻게 하냐? 11시 하십시오. 밤 11시, 23시 무조건 1시간 전에 하세요. 12시 안에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하고 자른다 해도 30분에 하지 마시고요. 11시에 하셔야 돼요. 그 11시에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11시 하되 어떻게 하냐? 일단은 금고에 예를 들어서 포스트 1만 썼으면은 포스트 1이 예를 들어 25만원 얼마가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2는 다음 근무제 왔을 때부터 돈 맞춰보기만 하고 아예 안 쓴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걔는 15만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데이트 컬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잔돈 준비금을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원점을 만들어 놔야 돼요. 원점. 판매하기 전에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제가 여태까지 일했던 편의점들 대부분이 1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다 뺐어요. 몇백원, 몇십원까지도. 근데 지금은 아마 점주들이 빨리 그 본사로 돈을 송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만원 단위로 아마 빼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포스 1이 25만 얼마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도중회수금을 누르세요. 첫 번째, 도중회수금을 누르십시오. 도중회수금을 누르고 난 후에 15만원을 빼세요. 10만원짜리에서 15만원 빼서 도중회수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중회수금 영수증이 짧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이름을 쓰세요. 본인 이름을. 본인 하에 돈이 빠진 거니까. 이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도중회수금에 대한 중요성은 나중에 또 한번 또 얘기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밑에다가 돈봉투 같은 데 넣어서 밑에다가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 돈을 뺐으니까 15만원 뺐으니까 여기 실제로 10만 몇백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몇백원, 몇천 몇백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가셔서 다시 판매 화면에서 있을 때 그 계산대 자판에 보시면 초기 화면이라고 있어요. 초기 화면을 누르시면은 화면에, 이거는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그 여러 한 네 가지 바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자세히 보시면 데이트 클로즈라는 영문이 있을 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된 데이트 클로즈. 예?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프트 정산 마냥 돈 얼마나치 딱 세라고 이렇게 목록이 뜰 거예요. 그럼 똑같이 10,000원짜리 해서 개수 등록하고 5,000원짜리 사서 등록을 하시고 1,000원짜리 세고 등록하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해서 등록하시면은 아까 마감 도중 해수금 처음에 했었잖아요. 잔돈 10만원을 제한 금액을 뺐잖아요. 거기서 이제 15만원만 뺐잖아요. 그러면 1,010만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맞다 싶으면 합계 누르세요. 그러면 용지가 나올 거예요. 예. 데이트 코드 용지를 하면은 용지가 2장 나옵니다. 첫 번째 시프트 정산만은 한 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시간대 몇 시부터 와가지고 몇 시까지 일한 거에 대한 시프트 정산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로 나온 용지가 좀 길게 나올 거예요. 그건 왜 좀 더 길게 나오냐면은 그거는 그 하루 동안 벌어들였던 거에 최종적인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용지 2개는 버리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 그 15만원 하고 돈하고 해서 같이 금고에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산지를 따로 붙여 놓는 데도 있으면 정산지에다 다시 그 용지를 붙여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판매 등록 행위 화면에 가셔서 점포 코드, 그리고 점포 그 운영자에 대한 그 패스워드를 아마 점주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 쓰시고 그 패스워드 치시면 돼요. 패스워드랑 점포 코드는 거의 점주들이 알려주세요. 모른다 싶으시면 일하시기 전에 점주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 점포 코드랑 패스워드랑 점주명 이렇게 운영자 이름 그 고유의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면 여기 뭐 하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숙지 나중에 일하시다 보면 숙지하게 되니까요. 그거 등록하시면 다시 판매하면 넘어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계속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포스2를 또 정산 마감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15만원 있다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또 똑같이 도중 회수금 누르셔서 5만원만 회수하고, 그리고 초기 화면 가셔서 데이트 크루즈 누르셔서 거기서 똑같이 시프트 정산 마냥 돈 개수 싹 파악해서 저장을 해 놓아서 합계 누르셔서 도중 회수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여기 포스2 두 번째 계산대에서 5만원 뺐죠. 원에서는 15만원 뺐죠. 그걸 돈을 합쳐서 금고에 사무실 대부분 금고가 있어요. 점주들만 열 수 있는. 거기다 금고 입구에다가 구멍에다가 돈을 넣으시면 돼요. 예. 대신 돈 넣으실 때 한번 세알해 보세요. 총 합 금액을.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돈이 10,000원이 더 딸려가서 돈 더 들어가게 되게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근무자 왔는데 특이하게 10,000원이 빵꾸 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 정확한 금액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손님이 더 딸려가는 것도 있지만 간혹 잔혈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10,000원이 더 딸려갈 일이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도중회수금 할 때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한번 세알해 보시고 그제서야 이제 금고에 넣으시면 마감은 끝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11시 반에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거면 왜 11시 반에 해가지고 12시 안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달에 한 번 걸로 마감을 끝내 놓으면 화면이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재시동해서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켜지는 동안 포스트를 마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중간중간 손님 오면 손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너그러운 시간을 맞게끔 무조건 11시에나 12시 안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감이고요. 오늘은 시프트 정산과 데이트 클로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이나 후기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이야기 중에 시프트 정산과 데이트 클로즈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